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민운동. 시민운동이라는 건 이건 개인들이 법의 보호도 받지 않고 무슨 세금 돈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갖다 시민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시민운동이 아니에요. 노동조합은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슨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시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민운동이 활발한 사회는 상당히 그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뭘 뭐 긍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비판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그 정치 권력이라든가 경제적 힘이라는 것은 항상 부패할 유혹을 받아요. 인간이라는 건 별 수 없어요. 힘이 있으면 부패합니다. 액턴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갖고 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이걸 권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그렇게 했는데 원어에는 all power 그렇습니다. all power tends to corrupt.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힘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건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진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뭐 금력을 가진 사람, 어떻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견제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 본인을 위해서라도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시를 안 하고 견제를 안 받으면 반드시 부패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관찰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게 시민운동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민운동이 활발해야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사회의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참 중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민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곧 민주주의의 성숙의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치, 민주주의의 열매는 법치죠. 법에 의하여. 어떤 정치가든나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그게 막 통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법에 따라서 즉 모든 사람이 같은 법 안에서 같은 권한을 가지고 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법인데 우리나라에는 법치가 아직까지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준법 정신이 우리가 상당히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적어도 가령 법원의 판결은 사람들이 이제 따른다고요.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그건 의회에 따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상당한 겁니다. 지난 연말에 그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당 해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 엄청난 권위를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법치가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못하고 상당히 먼 길을 가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 그 자체는 아주 반가운 현상이고요. 이건 앞으로 훨씬 더 강해져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민주주의, 이건 물론 완벽한 정치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류가 개발한 정치제도 가운데는 제일 좋습니다. 혹시 나중에 누가 더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인류가 개발한 정치제도 가운데는 민주주의가 그래서 제일 낫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운명이랄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넣어주고 특별히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나는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치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깨지면은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약한 사람이 손해를 봐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제가 항상 교통 질서 예를 듭니다. 교통 질서가 깨지면 누가 제일 덕을 보는 거 하니까 제일 큰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덕을 봐요.
탱크 혹은 트럭, 큰 덤프 트럭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되죠. 제일 그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같은 노인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뭐 수레 끌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통체계가 깨지면 길바닥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럼 교통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법도 사실은 그래야 되고 국가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그리고 법이 참 올바로 이렇게 그 기능을 하면은 반드시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게 돼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 그건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공정한 법을 만들고 또 그 공정한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서 결국은 약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저는 이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또 하나가 민주주의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걸 남용할 유혹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당신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조그만 거짓말 해라. 그럼 내가 10만 원 받고 거짓말 안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10억을 줄 테니까 0.1을 0.2라 그래라. 그러면은 유혹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0억? 야, 10억. 그 10억 가지고 뭐, 1억은 뭐,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1억은 뭐, 노숙자에게 주고, 1억은 가난한 나라에 보내고, 나는 막 100만 원만 먹는다? 그래, 나는 착한 사람이, 거짓말하고도 착한 사람이 된다. 요렇게 만들어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뭐, 유혹이라는 게,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한꺼번에, 그렇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온갖 꾀를 만들어가지고, 장꾀를 부려가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이 돈은 계속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아니면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비판을 하고, 왜 비판을 하는가 하니까, 누가 부패하면 결국 우리가 더 손해를 보니까. 이거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 나쁜 짓 하는 사람 다음에 당선 시키지 말아야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보니까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는 나는 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참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그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과 그다음에 그 민주화 그 외에 우리에게는 그 건강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죠. 이 기대 수명이 지금 세계에서 뭐 우리 여자는 세계에서 6번째, 남자는 20번째라고 그러는데 참 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영양분도 더 좋아졌기 때문이고 또 우리 의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습니다만 다른 나라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런 그 정도의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문맹률, 뭐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적은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그건 물론 우리 세종대왕, 아주 위대한 세종대왕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요. 전 세계에서 유치원 학생이 그 책을 동화를 읽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또 한글이 쉽기 때문에 어쨌든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는 중학교 졸업 못하면은 군대도 못 가는 세계에서 또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기술 수준 뭐 상당하죠. 한 세계에서 7번째, 8번째쯤 된다고 그러는데 IT 기술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뭐 세계에서 5번째 정도 좀 잘 만들고 또 조선, 철강, 의료 수준 상당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민들 미국에나 카나다에 있는 교민들 아픔만 한국에 좋죠. 특별히 치과 의사들은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최고 같아요. 아주 잘 고쳐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랑할 만한 것이 또 문화 수준이죠. 이 K-pop. 뭐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이 방영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3년에 그 UNDP라고 그러니까 UN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프로젝트라는 UNDP라는 기관인데 거기서 해마다 이제 그 인간 개발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식의 접근, 국민의 그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는 이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 뭐 요 세 가지고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를 그 평가를 한대요. 이걸 갖다 UNDP 이 HDI라고 인간 개발 지수라고 그러는데 2013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간 개발 지수가 세계에서 12번째라고 그렇게 하면서 프랑스가 20번째예요. 프랑스가 20번째인데 우리가 12번째다. 참 놀랄만한 현상이죠. 영국은 26번째인데 우리가 12번째다.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외국의 평가는 상당합니다. 자, 우리가 이 70년 동안 이 많은 성취를 했는데 그 힘이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정도의 성취를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 자원, 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원이 뭔가? 과거에는 한 나라의 힘의 대개는 인구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인구가 많으면 이게 강한 나라. 그 다음에 또 영토가 넓으면 또 강한 나라. 그 다음에 뭐 천연 자원이 많으면은 강한 나라, 혹은 군사력이 강하면 좋은 나라, 뭐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인적 자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 뭐 그 천연 자원이 아마 많아도 그거 가지고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훌륭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뭐 러시아. 좀 전 세계에서 뭐 자원이 아마 가장 많은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그 나라도 뭐, 이 천연 자원 가운데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온갖 게 다 풍부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이 파산 선고해버렸잖아요. 우리 빚 못 갚겠다고 손 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구도, 영토도, 군사력도, 천연 자원도, 그게 나라의 힘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적 자원,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취한 것은 뭐 인적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만든 거지 한국 땅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적 자원, 한국 사람은 본래 머리가 뛰어나게 그렇게 태어났는가? 대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대요. 세계 모든 지역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IQ, 지능지수는 비슷하대요. 평균 지능지수가 말이죠. 자, 아프리카 아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의 지능지수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비슷하대요. 그러면 뭐가 이 차이를 만드는가? 어느 정도 개발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능지수 그 자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그걸 잘 개발했느냐. 즉 우리가 성공한 것은
우리의 인적 자원, 이건 즉 잘 개발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이라도 성취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